안녕하세요. 우리바다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37권반 아코디언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아코디언을 잡으실 때는 의자 위에 테이블 위에 아코디언을 얹었다가 몸의 높이하고 맞춰서 허리를 숙여서 들면, 잘못하면 허리 삐끗하면 큰일 나니까요. 항상 바로 옆에 앉아서 쉽게 멜 수 있을 정도로 악기를 준비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영상 찍기 전에 날씨도 무척 춥고 지금 영하 18도예요. 눈도 많이 왔고 코로나로 이래 밖에 나다니지 못하시니까, 또 저녁이 되면 또 집에서 아코디언 마음대로 연주도 못 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강의 내용을 연필로 그리면서 또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수시로 요약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주의하시고, 한국에 계신 우리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코디언 37권반 37권반을 매게 되면 34권반일 때도 똑같습니다. 이 주먹을 쥐어서 악기 위에 얹어서 턱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아코디언은 여기가 높은 쪽이 아니고 아래쪽이 높은 쪽이죠, 그죠? 악기는 고음이 나는 쪽이 위쪽입니다. 고음이 나는 쪽이 위쪽입니다. 턱 쪽에 있는 이쪽은 저음이니까 이쪽을 아래쪽이라고 하셔야 돼요. 위쪽이라 하면 고음 쪽을 위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전화 통화를 할 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 같아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죠? 자, 37권을 매면 제 키가 1m 77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매면 우리가 사각 플라스틱에 앉게 되면 무릎에 이 악기가 올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는 피아노 의자예요. 피아노 의자가 사각 플라스틱 의자보다 약 2-3cm 높아요. 그래서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실 때는 무릎 위에 악기를 전체를 올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무릎 위에 악기가 전체, 아랫부분 전체가 다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악기 뒤쪽이, 이 악기 앞쪽, 뒤쪽만 살짝 무릎에 놓여지면 무게를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러면 무릎이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의자, 사각 의자를 가지고 앉으시면 무릎 전체에 악기가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자가 너무 낮으면 무릎에 아코디언 무게 전체가 올려지니까 이 멜빵이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멜빵을 더 줄이시고 악기가 몸에 착 붙어야 악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37권도 똑같아요. 건반, 직선, 오른쪽 무릎으로 건반을 받친다고 이렇게 하면
각도가 기울어져요. 그렇게 되면 고음을 연주할 때 각도가 맞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딱 세워서 가능하면 아코디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리가 쩍 벌어지면 남자나 여자나 보기 싫거든요. 오른쪽 다리 위에 악기를 얹으시는 분은 왼쪽 다리를 약간 뒤로 당겨주시면 예쁜 폼이 나와요. 왼쪽 무릎에 악기를 얹으시는 분은 오른쪽 무릎을 뒤로 약간 내리시면 예쁜 모습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악기를 매면 아래쪽에 멜빵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멜빵거리가 무릎을 짓누르게 되면 얼마 못 버텨요. 아파서. 그래서 항상 앉아서 연주를 하시더라도 멜빵의 어깨에 이 아코디언의 하중을 한 60, 50, 60% 정도는 어깨가 감당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쭉 뻗어도 악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선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벨로저, 건반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벨로저가 쉽게 벌어지면 그 악기를 사용하시면 몸에 고장이 나요.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약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4열, 5열 되면 이 버튼이 있는 쪽이 무겁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벌어져야 돼요. 여기에 건반을 눌렀을 때 벨로저가 천천히 벌어지면 좋은 악기예요. 그리고 정과동 벨로저 발 받침대 아니면 밴드를 걸어서 살짝 위로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벨로저가 쉽게 닫히지 않고 쉽게 열리지 않는 벨로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악기들은 보면 벨로저가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힘을 사용하지 않던 열고 닫는 데 힘이 들어가면 오른쪽 어깨나 왼쪽 어깨나 양쪽 어깨나 허리가 고장이 나기가 쉽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코디언을 잡았는데 아코디언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아코디언 음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색의 선택은 아마 선생님들 도움이나 왜냐하면 이제 아코디언 음색이 하나만 있으면 구분하기가 좀 쉬운데 아코디언 음색 버튼이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요. 여기는 어떤 악기는 12개, 어떤 악기는 5개. 그런데 그 음색을 회사마다 다르니까 내가 흘러간 옛노래를 좋아한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찬송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음색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음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베이스 음색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음색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보통 아코디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음색 좋아하시잖아요. 이 음색 좋아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음색 말고 이 음색, 이게 오르간 음색이거든요. 이 음색 좋아하잖아요. 각기 개인적인 취향이 다른데 중요한 것은 연주자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연주자의 취향보다도 내가 어떤 곡을 좋아하느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색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악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이스 음색이 보통 3개, 4개 정도, 3개, 5개, 7개, 많은 베이스 음색은 뭐 9개까지는 악기도 있죠. 많으면, 음색 바꾸는 게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많으면 악기 음색을 선택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항상 무엇이든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좋지 않은 점이 있어요. 큰 악기가 좋다고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 악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선택하시기 전에 37건 악기의 무게가 보통 10kg에서 11kg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악기를 사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집에서 등산용 배낭 있죠. 등산용 배낭에 한 12kg, 11kg 정도의 무언가를 등산용 배낭에 집어넣어서 배낭을 뒤쪽으로 매는 게 아니라 아코디언 매는 것처럼 앞쪽으로 매시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세요. 걸어 다녀 보세요. 걸어 다니시면서 배낭을 한 12kg 정도, 10에서 12kg 정도의 무게를 내가 30분, 1시간 걸어 다녀도 큰 부담이 없을 때 그 악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20베이스 악기가 좋다고 하니까 다 1000만원 넘죠. 120베이스 좋은 악기들은. 그렇게 고가의 악기를 샀다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헐값에 중고로 파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나 자신에게 맞는 악기의 무게, 그리고 내가 어떤 노래를 주로 연주할 것인지, 우리가 흘러간 옛 노래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7080 노래는 30건반만 해도 충분해요. 뭐 전주나 후주 같은 경우에는 건반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높게 올라가는 부분은 한 옥타브 낮춰서 연주하면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은 뭐 41건반 사용하셔야 되죠. 그런데 트로트나 7080 교회 음악 30건반, 34건반도 충분해요. 그리고 37건반 정도 하면 흘러간 옛 노래, 전주, 후주 다 그 음역이 감당이 돼요. 41건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클래식을 연주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클래식 연주를 하지도 않으면서 41건을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에요.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41건 무게가 보통 13kg, 14kg, 15kg 정도 나가죠. 그 무게를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내가 등산용 그 배낭에다가 13kg에서 14kg 정도의 무게의 물건을 넣어서 내가 앞쪽으로 배낭을 아코디언처럼 메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산책을 해보세요. 내가 그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별로 무게를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는다. 편안하다 하면 사셔도 뭐 되겠지만, 아코디언은 첫째 어깨로 메기 때문에 무게가 연주자가 감당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악기의 음색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얼굴이 아무리 예쁜 아가씨도 목소리가 걸걸하면요, 목소리가 탁한 소리가 나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평범하신 분인데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목소리 좋은 분들이 주로 예전에, 요즘은 라이브로 이제 촬영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영상 찍고 목소리 따로 더빙 하잖아요. 그래서 성우라는 직업이 있었죠. 그것처럼 멋진 목소리는 정말 상상하게 되잖아요. 악기의 생명은 첫째, 아코디언은 무게입니다. 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냐. 피아노는 뭐 메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색소폰도 소리 때문에, 뭐 좋은 악기는 색소폰도 보통 아마추어가 고가 악기를 잡으면 7, 800 가죠. 그리고 좀 소리가 좋다 하면 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악기의 생명은 소리에 있죠. 그 소리가, 아코디언은 혼자서 독주를 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색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의 소리를 아마추어가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첫째는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37건 샀는데 악기가 크다. 41건 샀는데 악기가 크다. 그러면 악기를 멜빵을 풀어야 되잖아요. 쭉 늘려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허리 다칩니다. 항상 아코디언은 배꼽 부분이 딱 붙어서 아코디언이 직선상이 되도록, 우리 지게 질 때 허리에 덩어리에 지게가 딱 붙지 않으면 그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코디언도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삐걱하고 팔꿈치 나가고 어깨 나가고 손목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기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음색 선택 잘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초보자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소리를 잘 모르세요. 베이스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소리 다르죠. 노래에 따라 이 베이스도 음색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소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음 악기는 베이스 소리가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멜로디가 좋아야 되지만 베이스의 역할은 집을 지을 때 기둥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밴드 할 때 베이스를 연주 잘하는 연주자가 있으면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음색에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좀 답답하죠? 조금 답답하죠?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베이스도 내가 지금 어떤 음악의 장르를 연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곡에 맞추기 위해서 베이스 음색도 조절하거든요.
오른쪽 손의 음색도 음악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음색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따라 음색을 조정할 줄 아셔야 돼요. 프로들은 프로 가수들은 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마추어들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요. 아코디언 연주자들도 항상 연주곡을 선택할 때 내가 연주하러 가는 그 장소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연주할 때 관객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연주를 해야 관객들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시거나 같이 박수를 치거나 허리를 흔들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지그시 그 추억 속에 잠기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곡을 기준을 삼으면 관객들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곡과 회사마다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음색을 잘 찾는 것이 아코디언을 잘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시죠? 제가 왜 악기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처음 아코디언을 시작하신다고 저렴한 악기 100만원 아래쪽 악기 200만원 쪽 아래쪽 악기를 새 것으로 사요.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대에서는 벨로즈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열리고 닫히는 악기를 구하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좋은 악기가 중고로 나오면 한 200, 300대가 되잖아요. 그런 중고 악기 중에서 선택을 잘 하시면 정말 중고가 2, 300이면 새 것일 때의 가격이 한 700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 정도 사이거든요. 뭐 한 700에서 1000만원대 정도 사이면 중고 뭐 한 4, 5년 사용하시면 한 2, 300이면 중고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고를 사실 때에도 그 악기를 열어볼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리드에 녹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기 속에 곰팡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기에 벌레들이 먹이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중고 악기를 구입하실 때는 항상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새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인데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몸에 대해서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들에 가서 진찰을 받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게 되죠. 약국에서 약사님이 약을 주시면 집에 와서 먹으면 감기도 낫고 뭐 여러 가지 위장병도 낫고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악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그리고 이것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코디언을 120베이스 41근을 살 정도면요 전문가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연주자가. 그런데 악기를 만진 지 뭐 2, 3년도 안 되었는데 혹 좋은 악기 사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돈이 많으시면 사세요. 그걸 제가 말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악기를 자꾸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소리가 안 좋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악기를 자꾸 교환하기를 권하는 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악기는 소리가 좋아야 된다. 그러나 아코디언은 내가 메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보다 우선 악기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산용 배낭에 한 10kg나 7kg, 뭐 12kg 정도의 무게를 배낭 안에 넣고 내가 이 아코디언처럼 앞쪽으로 불룩 나오게 해서 한 30분, 1시간, 요즘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산책을 하시면서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정도의 무게의 악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필수예요. 우리가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때 허리가 얼마고 신장이 얼마고 어깨 넓이가 얼마고 허리에 몇 인치고 이거 다 따지잖아요. 왜? 그냥 좋은 옷이라고 사왔는데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코디언의 무게는 아코디언을 내가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음색이 아니에요. 아코디언의 무게예요. 무게. 아코디언 무게 때문에 몸이 고장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아코디언만 하면 몸이 고장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런 방법도 알고 저런 방법도 알고 항상 조절을 잘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밥만 먹어도 병 나는 거 아시죠? 밀가루 음식 많이 먹어도 병 나는 거 아시죠? 골고루 먹으면 병이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악기의 무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악기 무게만큼 중요한 거, 벨로죠. 쉽게 열리거나 쉽게 닫히면 나쁜 악기예요. 그리고 벨로즈를 건반을 누르는데 열리지 않는다. 이건 정말 나쁜 악기예요. 힘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면 어깨 다 고장나요. 그리고 벨로즈가 살짝 들었는데 닫히지 않는다. 힘으로 닫아야 된다. 그건 나쁜 악기예요. 나쁜 악기가 어떤 악기가 나쁘냐면 나를 고장나게, 내 몸을 고장나게 하기 때문에 나쁜 악기예요. 음색은 아마추어가 들어서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악기를 만들 때는 다 좋은 소리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회사는 정말 좋은 소리가 나오고 어떤 회사는 뭐 들을만한 소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차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전자제품 살 때도 A급은 어디고 B급은 어디고 C급은 어디고, 차를 살 때도 A급은 어디고 B급은 어디고 C급은 어디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잖아요. 아코디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강의 잘 참조하셔서 꼭 돈이 있으시다고 큰 악기 그 악기가 나를 고장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저렴한 악기를 사게 되면 아코디언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 갓 배우신 분들, 면허증 따고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좋은 차를 줘야 돼요. 왜? 차에 이상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브레이크 발만 딱 올려도 요즘은 다 뭐 오토니까 브레이크 발만 올려도 차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갓 운전면허증을 딴 분에게 고물차를 좀 어디 가서 박치기 해봐야 된다, 경험해봐야 된다 그러는데요. 요즘은 박으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악기가 좋은 악기를 쓰셔야 아코디언 연주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코디언가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힘들어서 못하겠더라. 그건 10중 8구는 처음 악기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좀 바쁜 사람이잖아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다 보면 결정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중심을 잡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선생님을 믿으시고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선생님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120배에서 41권으로 한 번 더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0건반 정도에 되는 악기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악기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악기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추운 겨울날 층간소음 때문에 낮에도 연주 못하시고 밤에도 연주 못하실 때 손가락에 힘 빼는 연습하세요. 손가락에 손가락만 가지고 연주하시고, 벨로저도 힘으로 닫지 마시고 힘으로 열지 마시고 살짝 요런 연습하세요. 몸에 힘 빼는 연습. 모든 악기는 몸에서 힘이 빠져야 연주가 잘 된다. 꼭 기억하시고. 아셨죠?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악기를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허리를 다치거나 어깨가 고장 나거나 뭐 골절을 당했다, 뭐 손가락이 마비가 온다, 이건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항상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웃과 함께 즐기는 그런 멋진 연주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